대략 알려드릴게요. 근로소득 600만 원만 있어도 20억짜리 집에 살아도 기초연금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그거예요. 그런데 좀 애매하게 억울한 게 있어요. 하고 이 두 가지가 되게 애매해요. 이게 사실 좀 더 억울해. 그것 때문에 기초연금 탈락. 월 1,000만 원 소득 있는 걸로 봅니다. 어설프게 조금 좀 한번 살아보려고 폼 잡으려고 회원권 사고 4천만 원 이상짜리 차를 사시는 순간 월 34만 9,700원 곱하기 12달 포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노인 인구 20%가 넘는 초고령 국가 대한민국의 노후의 가장 중요한 자산 연금에 대해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있는 연금 박사 이영주입니다. 반갑습니다. 통장에 일정 금액 이상 있으면 기초연금을 평생 못 받는다는 이야기가 많이 퍼져 있는데요. 실제로는 어떤 기준으로 기초연금 수급 여부가 결정되나요? 이 방송 보신 분들 기초연금이 뭔지는 다 아시죠? 기초연금은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10명 중에 7명, 하위 70%에게 국가가 한 달에 34만 9,700원씩 연간 420만 원 가까운 금액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그런 좋은 연금 제도가 기초연금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초연금 받으시려면 자격이 있어요. 일단 65세 넘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위 70%에게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1, 2, 3등은 못 받고 4, 5, 6, 7, 8, 9, 10등은 받는 거예요. 뭐 적지 않게 받습니다. 하위 30%만 받는 게 아니라 하위 70% 다 드리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받으려면 하위 70%에 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아주 자산이 없으신 분들은 뭐 문제 없이 합격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 70% 구간에 딱 걸려 있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그래서 그 구간에 걸림으로써 정말 몇백 원, 몇천 원 차이로 기초연금에 탈락할 수도 있는 것이고 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기준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통장에 일정 금액이 있으면 기초연금 못 받는다? 네. 통장에 있는 돈도 기초연금 자격을 판단하기 위해서 자산의 평가를 합니다. 주식도 평가합니다. 연금도 평가합니다. 보험도 평가합니다. 다 평가해요. 장롱 속에 숨겨놓은 금, 달러 이런 건 평가 안 해. 그건 모르니까. 그런 거 말고 대한민국의 금융회사에 등록된 모든 자산은 다 평가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집도 봅니다. 부동산, 상가, 땅, 오피스텔 뭐 다 보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자산을 다 봐요. 자동차도 봐. 그래서 이런 걸 모든 거를 소득으로 환산을 해요. 소득으로. 소득은 소득으로 보면 되는 것이고 집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환산율이 있어요. 환산해가지고 소득 환산해서 혼자 사시는 분은 단독 가구라고 하죠. 월 한 247만 원 이내의 소득으로 있으면 기초연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부부 가구 두 분이 같이 사시는 경우에는 월 395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으면 기초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소득으로 환산해야 되니까 이게 도대체 얼마야? 잘 모르시겠죠? 대략 알려드릴게요. 일단 부부 가구 기준으로 월 395만 원, 월 한 400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으면 되거든요. 자, 근데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 한 600만 원만 있어도 600만 원 이런 경우가 있어도 실제로 기초연금 자격이 돼요. 부동산만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한 20억짜리 집에 살아도 다른 자산이 없다면 기초연금 대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통장 잔액에 얼마가 있다? 예를 들면 한 2억, 3억 있다? 그리고 집도 그렇게 많지 않다? 비싸지 않다? 그러면 웬만하면 돼요. 그런데 사실 웬만큼 집도 사시지 않습니까? 내가 한 5억에서 10억짜리 집이 있고 그 다음에 통장에도 한 몇천만 원, 몇 억이 있고 이러시면 이제 다 합쳐가지고 그 기준에서 탈락이 결정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딱 얼마가 있으면 기초연금 못 받는다. 이렇게는 우리가 얘기하긴 그렇지만 대략적으로 감안했을 때 평균적인 한 5억, 10억대 집에 살면서 금융자산 한 3, 4억 정도 있으면 기초연금 받습니다. 근데 그걸 좀 넘어가시는 분들은 좀 고민해 보셔야 된다. 그리고 소득이 좀 많으신 분들로 탈락할 가능성이 높죠. 요즘은 국산차도 4천만 원이 넘는 경우가 많은데 고가 차량 한 대 때문에 기초연금에서 탈락하는 사례도 실제로 많습니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그거예요. 하위 70%를 드린다. 그건 굉장히 그냥 명쾌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 평가해가지고 딱 기준에 의해서 하위 70%가 되면 주는 거고 그 이상이면 못 받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좀 애매하게 억울한 게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자동차하고 회원권 이 두 가지가 되게 애매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자동차는
만약에 내가 한 2, 3천만 원짜리 그냥 소형 자동차를 탄다. 그럼 이 자동차도 재산에 포함합니다. 근데 그걸 이제 내가 소득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룰에 의해서 한 3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탄다? 그러면 한 10만 원 소득이 있는 걸로 봐요. 뭐 그러면 소득 기준이 390만 원이니까 차가 39대가 있어도 다른 거 없으면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자동차 한 대 가지고 기초연금 받냐 못 받냐를 결정하는데 큰 영향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4천만 원이 넘으면 안 돼요. 내가 요즘은 뭐 4천만 원짜리면 좀 비싼 차 아니야 라고 하시겠지만 그냥 일반 중형차에다가 옵션 몇 개 넣으면 4천만 원 넘어가거든요. 4천만 원 이상이 되는 차를 한 대를 사시는 순간 기초연금 탈락. 무조건 탈락.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는 좀 이렇게 좋은 차 한번 타보겠다고. 물론 이제 자산이 없는 사람들이 받는 거니까 기초연금은 진짜 없으신 분들은 아니냐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득이 한 달에 3, 400 있고 집도 한 10억 돼도 받는다니까요. 이런 분들이 중형차 한 대 못 굴려? 근데 4천만 원짜리 차 이상을 사시게 되면 탈락이니까 이거 반드시 여러분이 잘 하셔야 돼요. 괜히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차 샀다가 기초연금 못 받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아셔야 될 점은 뭐냐면 4천만 원짜리 차를 샀어요. 자, 그런데 올해 탈락이에요. 내년에는 괜찮아요. 차가 감가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차량 가격은 실제 차를 샀을 때 신차 가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시간이 지나면서 감가된 가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면 내가 제네시스를 사고 싶어. 제네시스라는 차는 뭐 한 6천만 원, 7천만 원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 한 5년 된 걸 사. 그러면 감가가 돼가지고 3,500만 원이야. 이런 차는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4천만 원 넘는 차를 사지 않도록 여러분이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제 회원권이에요. 이게 사실 좀 더 억울해. 회원권, 골프장 회원권. 이런 거는 돈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기초연금 못 받아야지. 무슨 골프장 회원권이 있는데 기초연금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 아주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골프장 회원권이 있으면 억울하지라도 않지, 내가. 근데 그 회원권 말고, 콘도 회원권. 그것도 무슨 뭐 정말 고급 리조트가 아니라 한 이제 10년, 20년 전에 내가 노후를 보내야 되는데 노후에 이렇게 서울 경기에서 사는 건 너무 공기가 안 좋아. 그렇다고 지방 가서 내가 살 수는 없고 그러니까 서울에 살면서 주말이나 좀 연휴 때 저기 콘도 가가지고 내가 좀 이렇게 자연을 벗삼아서 며칠 쉬다 오겠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려면 내가 뭐가 필요하지? 라고 봤더니 주변에 저기 뭐 강원도라든가 뭐 지방의 좋은 곳에 리조트 콘도 회원권을 분양합니다. 사신 분들이 계셔. 그죠? 그 비싼 것도 아니야. 뭐 몇 억짜리도 아니고 그냥 1,000만 원, 2천만 원짜리. 그냥 뭐 1년에 좀 이용하면서 조금 싸게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 이런 걸 사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죠? 이것도 회원권이에요. 그 1,000만 원짜리 회원권 그거 지금까지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기초연금 탈락. IMF 이후 가장 땅값이 싼 지금 토지에 투자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합니다. 매물 찾는 법부터 농지연금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착순으로 모집하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 1,000만 원짜리 회원권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기초연금 만약에 자격을 판정할 때 월 1,000만 원 소득 있는 걸로 봅니다. 연간 1,000만 원이 아니고 1,000만 원짜리 회원권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냥 월 1,000만 원 소득 있는 걸로 봐요. 무슨 얘기야? 회원권 있으면 끝!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지 마라. 근데 그 회원권 그럼 내가 이용이나 할 수 있냐? 그렇지도 않아. 지금 가보면 지금 다 무슨 뭐 아무도 안 가고 거의 다 문 닫고 있고 폐업하고 있고 뭐 이런 거잖아. 그냥. 근데 이거 팔고 싶어. 팔리지도 않아. 누가 사줘야지. 네.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회원권은 갖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기초연금 탈락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신다. 자,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뭐냐. 기초연금 받고 싶으면 정말 자산 관리를 좀 제대로 하셔야 된다. 어설프게 조금 좀 한번 살아보려고 폼 잡으려고 회원권 사고 4천만 원 이상짜리 차를 사시는 순간 월 34만 9,700원 곱하기 12달 포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뭐 얼마 아니라고요? 얼마 아니신 분들은 기초연금 안 받는 게 낫지. 근데 중요한 건 노후에 국가가 공짜로 주는 35만 원 받으셔야죠. 네. 그러려면 괜히 그냥 폼 잡느라고 비싼 차, 회원권 이런 건 눈독도 들이지 마셔라. 그죠? 네. 그래서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잘 자산 유지하셔서 기초연금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반대로 노인 일자리를 하거나 근로소득이 생기면 괜히 일했다가 기초연금이 끊긴다는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실제로 근로소득은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주는지 오해가 많은 부분을 짚어주신다면요. 자, 좀 전에 그 소득
환산액이 일정 금액 이하면 기초연금 받을 수 있지만 이걸 넘으면 못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소득은 소득으로 그냥 봅니다. 그런데 근로소득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기준을 완화해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달에 100만 원 뭐 임대소득이 있어요. 그럼 100만 원 소득이 있는 걸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한 달에 100만 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대부분 공제해 줍니다. 이게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근로소득이 있으면 거기서 일단 한 110만 원이가 매년 달라지는데 그 금액 공제해 주고 그리고 나온 금액의 70%만 잡아줘요. 그러면 한 300만 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거기서 100만 원 빼면 200이잖아요. 70% 잡으니까 한 130, 40만 원밖에 안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로소득은 굉장히 유리한 겁니다.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까 부부가구 기준으로 월소득 395만 원, 400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근로소득이 얼마면 기초연금 받을 수 있냐면 다른 자산, 뭐 부동산이든 뭐 다른 자산은 다 거의 없다. 라고 가정했을 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한 달에 600만 원 있어도 600만 원 근로소득 버는 사람이 기초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로소득이 600만 원 있으면 395만 원 넘어가니까 탈락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근로소득 600만 원에서 공제 한 100만 원 빼줍니다. 그럼 500이죠? 거기에 70% 잡아줘요. 5, 7이 35, 350만 원으로 잡아주는 겁니다. 얘는 기초연금 합격이에요. 자, 그러면 젊을 600만 원 한 달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 쉬운 일이 안 쉬운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이죠. 젊은 사람도 한 달에 600만 원 근로소득 벌기가 쉽지 않은데 나이 65세, 70세에 한 달에 근로소득 600만 원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분들은 대기업 임원 출신에 그죠? 뭐 저기 이제 할 일은 없지만 그냥 임원 출신이시니까 저희 회사에 한번 고문 좀 해주십시오라고 해서 그냥 출근도 대충 하면서 그냥 고문료 이런 거 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근로소득으로 600만 원, 700만 원 받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이 다른 자산이 물론 있겠지. 하지만 없다면 이분은 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연금이 지금 사실 이제 문제가 많아지는 거지 사실. 그래서 근로소득이 많으면 기초연금 못 받는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근로소득이 많은 사람도 기초연금 받아야 돼? 지금 우리 사회가 이런 게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은 하루빨리 좀 개선이 필요해요. 초고령 사회로 들어가면서 기초연금 재정 부담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금처럼 넓게 지급하는 방식이 유지될지 아니면 정말 필요한 분들 중심으로 제도가 바뀔 가능성이 큰지 궁금합니다. 자,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다 이제 50대, 60대실 텐데 지금 기초연금 제도가 있으니까 나도 노후에 기초연금 받겠지라는 생각하시면서 하위 70%니까 웬만하면 받겠지. 또 그걸 기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사실 기초연금이라는 게 말 그대로 기초잖아. 기초. 그러면 정말 어려우신 들, 기초생활수급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드려야 된다는 제도의 취지가 그거잖아요. 이름이. 그죠? 근데 요즘은 보니까 강남에도 기초연금 받으려고 막 난리야, 사실. 아니,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초연금 받으려고. 그러니까 재정이 지금 고갈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런 문제가 왜 생기는지 알려드릴게요. 기초연금이 처음 제도가 생겼던 2008년,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에는, 그때는, 이제 우리 사회가 고령화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은퇴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딱 보니까 은퇴하고 나서 보니까 연금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사실 우리나라는 공무원들은 공무원 연금 제도가 1960년부터 생겼어요. 그러니까는 1960년부터 직장 생활 3, 40년 하신 분들은 2000년에 은퇴해도 연금이 충분한 거예요. 40년간 연금을 준비해왔으니까. 그렇죠? 근데 국민연금은 언제 시작됐냐면 88년도에 시작됐어요. 2000년에 은퇴를 했는데 이제 연금 준비 10년밖에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 대다수의 국민들이 은퇴를 했는데 연금이 없어.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분들이 노후가 힘들어. 국가가 이분들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일정한 좀 어려우신 분들에게 한 달에 연금을 지급하자라고 해가지고 기초연금 제도가 도입된 거예요. 그랬죠. 자, 그런데 그 20년 전에 비해서 지금까지 쭉 시간이 늘어나면서 우리 그 어르신들, 노인들의 자산 수준이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가 뭐 아시다시피 7, 80년대는 다 못 살았잖아요. 그 당시에는 하위 70%는 완전히 못 사는 사람들이었어. 지금은 다 잘 살아. 그러니까 하위 70% 해도 웬만큼 사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점점점 기초라는 의미가 퇴색되고 있는 거죠.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그 당시에는 국민연금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이 가입 기간이 짧은 사람들이 노후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분들을 위해서 기초연금 필요했어요. 지금 20년 지나고 보니까 이제 지금 은퇴하신 분들은 국민연금을 다 30년 이상 가입해 오신 분들이에요. 88년부터 98년, 08년, 18년 해가지고 뭐 거의 한 36년, 38년 정도 국민연금을 다 준비해 오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지금 은퇴했을 때 국민연금만으로 못해도 150에서 200만 원 받으시는 분들이에요. 자, 기초적인 연금 준비가 준비되신 분들이에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초연금은 선발투수. 여러분 야구 좋아하시죠? 야구를 시작하면서 이제 처음에 이제 시작하면 선발투수가 나오잖아요. 선발투수가 던지지 않습니까? 던져. 근데 얘가 1회부터 9회까지 다 던져? 그렇지 않죠. 1회부터 한 5회, 6회까지 초반에 딱 이렇게 점수 막아주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불펜에서 누가 나와? 구원 투수라든가 뭐 이렇게 투수 나와가지고 마지막까지 해서 이제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 뒤에 불펜이라든가 구원 투수가 나오기 전까지 선발 투수가 잘 끌어줘야 될 거 아니야. 기초연금이 이 역할을 한 거예요. 걔는 이제 역할이 끝났어. 이제 들어가야 돼. 다른 투수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미 국민연금이라는 투수가 나왔어. 나왔는데 기초연금이 또 있으면 돼, 안 돼? 이제 중복이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 사회가 점점 자산의 구조가 점점 좋아지고 조금 더 선진적인 잘 사는 나라가 되면서 이미 기초연금의 역할은 사실 점점점 축소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뭐 표를 얻어야 된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기초연금에 칼을 못 대고 있어. 원래는 이미 사라졌어야 되는 제도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 이 방송 보시는 대부분 다 이제 국민연금이 웬만큼 준비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있으면 기본적인 노후 준비가 해결됐으니까 기초연금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조만간 기초연금에 대한 이제 제도도 좀 개혁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기초연금은 지금 논의가 나오는 걸 보면은요, 지금은 하위 70%에게 주고 있는데 하위 70%를 자르는 그 70%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여유가 있는 사람들도 많더라. 그래서 요거를 점점 이제 강화해서 60%, 50%, 40%를 해가지고 진짜 어려운 사람들에게만 주는 정도의 제도로 바뀔 예정입니다. 이거 뭐 제가 뭐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래라 저래라 얘기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구조적으로 기초연금은 이제 뭔가 나가야 될 때가 됐다. 사라져야 될 때가 됐고 점점점 축소돼서 아주 최소한으로만 남고 그리고 나머지 노후 준비는 이제 공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같은 그 개인이 준비했던 그런 연금으로 대체가 되는 것이 정상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에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자산 준비하셔야 됩니다. 지금 60대이신 분들은 조만간 기초연금 받을 거니까 당장 무슨 일이 벌어지지는 않겠지만 이 방송 보시는 30대, 40대 좀 이렇게 아직 여유가 있으신 시간이 남으신 분들은 기초연금 받을 생각으로 뭘 준비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연금 받게 될 10년, 20년 후에는 기초연금이 지금보다 무조건 줄어들 것이고 조금 더 과장돼서 얘기하자면 없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기초연금 받으려면 기초, 어려워야 돼. 그죠? 그러면 내가 지금 40대, 50대인데 열심히 지금부터 재산 까먹고 그냥 돈 없이 힘들게 살면서 나중에 기초연금 받는 대상이 되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내가 지금부터 열심히 일하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기초연금 안 받는 부자가 되는 게 좋으십니까? 잘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은 65세가 되면 바로 신청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는 무조건 65세에 받는 것보다 더 좋은 타이밍이 있을까요? 국민연금 열심히 준비해 오셨죠? 여러분들이 이제 국민연금 받을 나이가 되어가고 계실 겁니다. 국민연금은 언제 받냐? 법적으로는 65세인데 예전엔 60세였어요. 이것이 이제 1년씩 늦춰져가지고 65세가 되는 거고요. 출생 연도에 따라서 받는 해가 달라집니다. 1961년, 62년, 63년, 64년생들은 63세부터 받고요. 65년에서 68년생까지는 64세 받습니다. 그리고 1969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전부 다 6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게 되고요. 그 이후 태어나신 분들은 65세부터 받겠지만 법이 나중에 또 바뀌면 66세, 67세로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연금 받는 나이가 정해져 있다. 자, 근데 65세가 되면 이제 국민연금 받는 건데 일반적으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내가 꼭 65세 받아야 되나? 그거보다 먼저 받고 싶은 사람도 있고 또 늦춰 받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연금은 제도 중에 뭐가 있냐면 국민연금을 늦춰 받을 수 있는 연기연금 제도가 있고 국민연금을 당겨 받을 수 있는 조기수령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최대 5년까지 늦춰 받을 수 있고요. 최대 5년까지
일찍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65세에 내가 정상적으로 연금을 개시한다라는 나이라고 계산한다면 나는 5년 늦춰서 70세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이고 5년 당겨서 60세부터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어떤 거 아시겠습니까? 만약에 늦추나 빨리 받으나 연금액이 똑같다면 당연히 빨리 받아야죠. 늦게 받은 놈이 바보죠. 일찍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국가가 그렇지 않죠. 국가가 늦춰 받는 사람에게는 1년 늦출 때마다 7.2%씩 연금액이 올라가도록 만들었어요. 늦게 받는 사람은 더 많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해놓은 거죠. 반대로 일찍 받는 사람은 일찍 받기 때문에 더 유리하잖아요. 그분들에게는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씩 감액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최대 5년까지. 자,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실제 내가 받아야 될 정상 연금액이 100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100만 원이면 늦춰 받으면 1년에 7.2%씩 늘어나는데 5년까지 늦추게 되면 70세부터 받게 되면 5년은 못 받죠. 5년 늦게 받지만 7.2%씩 5번이 늘어나기 때문에 36%가 늘어난 136만 원을 평생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내가 65세에 안 받고 당겨 받겠다. 그러면 최대 5년까지 당겨 받을 수 있잖아요. 1년에 6%씩 감액이 돼요. 최대 5년까지 가게 되면 6, 5, 30, 30%가 감액된 70만 원을 평생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60세부터 받을 수 있는데 70만 원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10년 늦게 70세부터 받을 수 있는데 연금액은 거의 더블 가까운 136만 원을 평생 받을 수 있어요. 10세에 70만 원, 70세에 140만 원. 뭐 하실래요? 선택하는 거예요. 뭐 타이밍이라는 게 없고 본인이 짱구를 굴려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짱구를 굴리게 뭘 굴려야 되냐? 뭐 수익률, 뭐 계산기 필요 없어. 뭘 굴려야 되냐? 내가 언제까지 살까? 이거 고민하셔야죠. 만약에 내가 65세에 죽을 것 같아. 그러면 70세에 계시하는 사람들은 한 푼도 못 받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60세부터 받아야지. 그죠? 네. 근데 내가 조금 더 오래 살 것 같다? 그러면 짱구를 굴려야 됩니다. 자, 제가 그냥 여러분들 뭐 산수 이런 거 잘 못하실 거니까 제가 계산해 드릴게요. 복잡하게 할 필요 없어. 자, 60세부터 시작한 사람들은 일찍 받죠. 70만 원씩 받아요. 70만 원씩 60세부터 10세까지 20년간 받은 금액과 70세에 시작해서 10년 늦게 시작하죠. 이분이 근데 얼마 받아? 70만 원의 더블인 140만 원을 받아요. 그거를 10년간 받은 금액. 자, 첫 번째 것과 두 번째 거 금액이 같아요. 70만 원씩 20년 받은 금액, 140만 원씩 10년간 받은 금액. 같잖아요. 뭐 알잖아. 70 곱하기 20, 70 곱하기 2 곱하기 10. 그죠? 똑같은 거잖아. 결국은 무슨 얘기냐? 단순히 계산했을 때 일찍 받으신 분들이 처음에는 유리하지만 이분들이 20년간 받은 금액보다 늦게 시작하신 분들이 10년간 받은 금액이 80세가 되면 똑같아져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81세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70만 원 일찍 받으신 분들은 계속 70만 원만 받아. 하지만 140만 원 받으신 분들은 그 다음부터도 계속 140만 원 받아. 기울기가 처음에 시작하신 분들은 이렇게 가죠. 근데 늦게 시작하신 분들은 늦게 시작해요. 하지만 이분들이 훨씬 더 급격하게 추월해서 80세가 되면 일찍 받으신 분들을 추월하고 그 다음부터는 엄청나게 앞서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론, 80세 이전에 돌아가실 것 같다. 일찍 받으세요. 근데 80세는 살 것 같다. 이러시면 늦춰 받으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그건 알 수 없잖아. 내가 언제 살지.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있어. 어쨌든 요즘 세상을 보니 돌아가신 분도 살려내더라. 원래는 돌아가셔야 되는데 계속 병원에 어떻게든 뭐 주사를 놓고 뭔가 심장 박동기를 돌려가면서 내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은 내가 그렇게까지 살아야 돼. 빨리 그냥 좀 때가 되면 죽어야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병원에서 살려주는 거 어떻게 해. 그죠? 뭐 우리나라는 뭐 안락사 이런 것도 안 되잖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대부분 다 80세는 넘게 사실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라도 연금액을 조금 늦춰받아서 더 많은 연금액 받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그동안에 생활비도 고민이 될 것 같은데 네. 국민연금을 늦추는 동안 퇴직금, 예금, 개인연금을 더 사용하는 것일까요? 자, 국민연금을 늦췄더니 생활비가 고민된다. 그럼 빨리 받아야지. 이게 사실 여러분들이 이 국민연금 제도가 되게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게 철저하게 자본주의 성향의 제도가 숨어 있다 이거예요. 자, 좀 전에 제가 그 일찍 받는 것과 늦춰 받는 것 말씀드렸죠. 근데 그거 보면서 못 느끼셨어요? 자, 봐요. 국민연금을 65세에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데 5년 늦춰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5년 당겨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5년 당겨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며 5년 늦춰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일단 늦춰 받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국민연금 없이도 일정한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죠. 소위 말하는 부자들. 이런 사람들은 국민연금 당장 100만 원, 200만 원 안 받아도 통장에 몇 천만 원, 몇 억이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이런 분들은 연기해가지고 엄청난 증액 효과가 있습니다.
7.2%씩 업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일찍 받으셔야 되는 분들은 누구야? 지금 통장에 한 푼도 없어. 내가 60세에 은퇴는 했는데 다 뭐 자식 뭐 해주고 해가지고 한 푼도 없고 지금 국민연금이 없으면 생활비가 어려우신 분들이야. 그렇죠? 이분들은 어떻게 돼요? 이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지금 당장 굶어 죽게 생겼기 때문에 국민연금보다 전화합니다. 제가 지금 돈이 없어서 연금 받아야 되는데 국민연금 좀 땡겨 받을 수 없을까요? 그러면 국민연금공단에서 5년까지 땡겨 드립니다. 대신에 1년에 6%씩 최대 30% 후려쳐서 감액해드립니다. 그러면 감액하는 비율이 크잖아요. 감액되는 거 알면서 큰 손실이라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돼? 받아야 돼. 왜? 지금 먹고 살 게 없거든. 그죠? 이 국민연금 증액제도와 감액제도, 연기제도와 조기수령제도는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형적인 부익부 빈익빈 제도예요. 여유 있는 부자들은 연금을 안 받고 늦춰서 더 많은 연금을 받게 해주는 제도. 그리고 여유 없는 그리고 생활비가 부족한 서민들은 어쩔 수 없이 일찍 땡겨 받되 더 많은 금액을 감액당해서 더 적게 빈익빈하게 만드는 제도가 이 바로 국민연금, 연기연금과 조기수령제도입니다. 이거 제가 개선해야 된다고 매번 얘기했는데 아직도 안 하고 있어. 그죠? 네. 국민연금은 우리가 사회제도, 사회복지제도라고 하게 되면 무슨 얘기야? 국가가 뭔가 서민들을 위해서 공평하고 균등하게 나눠주는 구조가 사회복지제도 아닙니까? 잘 사는 사람한테 뺏어가지고 없는 사람에게 주는 구조가 국민연금 그런 복지제도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회복지제도라는 국민연금이 부자들에게 훨씬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돈이 어디서 와? 연금 일찍 받는 서민들의 돈을 등을 후려쳐가지고 등쳐먹는 돈이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생활비 어려우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약에 국민연금을 연계해서 하겠다. 자, 이렇게 고민하신 분들에게 한 가지 아이디어를 드리자면 다른 돈이 없으면 국민연금 일찍 받아야 되겠지만 그래도 내가 뭐 예금, 적금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라도 있고 그다음에 뭐 통장에 좀 잔고도 있고 뭐 주식도 있고 약간 있다면 그때부터 고민해야 될 것이 뭐냐? 국민연금, 예금, 주식, 뭐 연금, 펀드 뭐 쭉 있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뭐부터 먼저 받을까? 한번 고민해 보실 때 가장 키워드 수익률 높은 것과 낮은 게 있어요. 그죠? 수많은 연금 중에서 계속 수익이 잘 나고 있는 연금이 있고 그렇지 않은 연금이 있을 거 아닙니까? 둘 중에 뭘 먼저 받을까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수익 잘 나고 있는 연금을 팔아요. 그러면 안 돼요. 수익 안 나는 연금, 수익 안 나는 자산, 손실 보고 있는 자산부터 뺏어 쓰셔야 돼요. 그죠? 예. 이래야지 훨씬 합리적인 연금 설계, 더 많은 연금 설계가 가능합니다. 왜? 수익이 잘 나는 건 앞으로 계속 잘 날 건데 얘를 왜 깨요? 얘는 가만 놔두고 손실 보고 있는 거, 그죠? 이걸 먼저 깨서 써야지. 당연한 거죠. 그죠? 하나는 10% 수익이 나고 있고 하나는 1% 수익이 나고 있어. 뭘 뺏으시겠습니까? 10% 잘 나가고 있는 거 건드리면 안 되고 1% 뺐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계속 수익이 날 거 아니야. 국민연금이 1년에 7%씩 업그레이드가 해줘요. 얘는 일찍 깨면 안 돼. 최대한 5년 늦춰서 받는 겁니다. 내 통장에 있는 예금은 2%밖에 안 돼. 얘를 뺐어야지. 이 예금 놔두고 왜 국민연금을 뺐으냐고. 국민연금은 연기하고 얘를 뺐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다 이해되셨어? 근데 실제는 이렇게 다 못해. 이거 왜 그런지 알려드릴까요? 자, 여러분 대부분 주식 하시잖아요. 자, 주식 하는데 내가 주식 종목이 10개가 있는데 주식 종목 중에 5개는 수익이 나고 5개는 손실 나고 있어. 그쵸? 얘는 지금 막 10%, 20%, 30% 수익이 나고 있고 밑에는 막 10%, 20% 마이너스가 나고 있어. 그쵸? 자, 그럼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할까? 대부분 다. 자, 여기서 손실 나는 거잖아요. 손실 나는 종목은 좋은 종목이야? 안 좋은 종목이야? 안 좋은 종목이에요. 수익이 나는 종목은 뭐예요? 좋으니까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이론적으로 어떻게 한다? 손실 나는 건 안 좋은 거죠. 안 좋은 놈 빨리 팔아치우고 이걸 가지고 뭘 사야 돼? 수익 나는 거 좋은 걸 사야 되죠.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반대로 해요. 손실 나는 건 절대 못 팔아. 아까워서. 파는 순간 손실이니까. 어떡하냐? 수익 난 거는 좀 좋잖아. 야, 이거는 뭐 수익도 났고 여유가 있네. 그럼 좀 팔아도 되겠지. 이제 수익도 났으니까. 그래서 수익 나는 걸 팔아가지고 손실 나는 놈 물타기 해. 그죠? 얘는 또 손실 났으니까 어쨌든 메워가지고 다시 한번 해볼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왜 잘 나가는 놈 팔아가지고 못 나간 놈은 내가 추가를 하냐고. 반대로 해야지, 반대로. 근데 인간의 심리상 손실 보는 건 손절하는 건 되게 힘들어요. 아시겠죠? 네. 주식도 연금도 똑같아요. 원리대로, 원칙대로 손실 나고 있는 것, 수익이 덜 나고 있는 자산, 이런 것부터 빨리 손절, 빨리 쓰시는 게 가장 합리적인 전략이고 수익이 잘 나는 것은 오히려 더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연금도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6년 국민연금 개혁과 함께 추후납부를 올해 안에 꼭 확인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추납이 정확히 무엇이고 왜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인가요? 국민연금 추납제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추납제도가 사람들이 추가납부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간혹 계신데 틀린 내용입니다. 국민연금은 추가납부가 아니고 추가적으로 못 내요. 국민연금은 추후납부가 가능해요. 추후납부라는 게 뭐냐면 추후, 말 그대로 과거에 못 낸 거를 추후에 낼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자, 이런 추후납부제도 여러분 일반 개인 금융자산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제도입니다. 아니 지나간 거지 지나간 걸 왜 지금 내게 해줘. 끝인 거지. 예를 들면 지금 삼성전자 주식이 20만 원인데 내가 10년 전에 삼성전자 2만 원일 때 못 샀는데 그때 살 수 있도록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에 못 샀던 걸 지금 사게 해주세요. 2만 원에. 가능해요? 아니 어쩔 수 끝난 거지. 이미 네가 2만 원에 못 샀으면 끝났지. 지금 20만 원에 왔는데 2만 원짜리 살려고 하면 어떡해. 그냥 20만 원에 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입, 현재 매수, 현재 납부는 가능하지만 과거에 못 낸 걸 추납부하는 제도는 없어요. 일반적인 금융상품은. 낙장, 불입, 나갔으면 끝이지 뭘 들어와. 그죠? 그런데 국민연금에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제도야. 아니 못 냈으면 못 낸 거지. 그걸 왜 나중에 내게 해주냐고. 어쨌든 과거에 못 냈던 거를 나중에 낼 수 있는 추납부 제도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건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그거 하십시오. 왜냐면 과거에 못 냈던 걸 지금 내게 해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하면 연금액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지금 국민연금 추후납부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채우고 나면 연금액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죠? 자, 그러면 추후납부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번 달 보험료 곱하기 과거에 못 낸 기간 하는 겁니다. 내가 과거에 못 낸 기간이 50개월이야. 근데 이번 달 내는 보험료가 10만 원이야. 그럼 10만 원 곱하기 50개월 해가지고 한 500만 원 추후납부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번 달 보험료가 높으신 분들은 더 많은 보험료를 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연금액이 그만큼 또 올라갑니다. 좋죠? 자, 그런데 그럼 추후납부는 언제 해야 되냐? 언제? 사실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추후납부는 미리 하지 마라. 미리 하지 말고 연금 추후납부는 언제 해야 되냐면 지금도 할 수 있고요. 내가 과거에 못 낸 기간을 지금도 할 수 있고 내년에도 할 수 있고 후년에도 할 수 있고 연금 받기 전날까지만 하면 돼요. 65세 전날까지만 추후납부를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럼 어차피 똑같이 몇 천만 원 내는 건데 내가 지금 뭐 미리 할 필요가 있나? 나중에 천천히 하면 되지? 라는 생각으로 하셔도 됐었어요. 왜냐하면 일찍 했다가 돌아가시면 끝이거든요. 날려요. 자, 그래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좀 늦게 하셔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작년에 국민연금이 개혁이 됐습니다. 개혁이 되면서 뭐가 달라졌냐면 첫 번째로 보험료율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작년까지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동일했어요. 그냥 18년 동안 변화가 없이 계속 9%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 보험료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돈을 지금 하나, 내년에 하나, 후년에 하나, 10년 뒤에 하나 큰 차이가 없었던 거죠. 근데 국민연금이 개혁되면서 보험료율이 올라갑니다. 자, 추후납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번 달 보험료 곱하기 과거에 못 낸 기간인데 이번 달 보험료가 올해와 내년과 후년과 그 후년이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야. 소득은 변함이 없어도. 자, 그럼 무슨 얘기냐면 올해 하시게 되면 올해 보험료 곱하기 과거에 못 낸 기간인데 내년에는 더 올라가는 보험료 곱하기 과거에 못 낸 기간이니까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되고 내후년 되면 더 많이 내야 돼요. 더 많이 내면서 연금액이 올라가면 다행인데 이 연금액은 국민연금은 낸 돈과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냥 연금액은 똑같은데 내는 돈만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국민연금 추후납부는 이제 언제 하셔야 돼? 더 보험료가 오르기 전에 하셔야 된다. 그렇다면 사실 내년보다는 올해가 가장 싸다. 아시겠죠? 그래서 올해 하시는 게 좋고요. 이거를 나눠서 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나눠서 내시는 분들 내가 좀 부담이 되니까 최대 60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작년까지는 분납을 해도 정해진 금액만 내면 됐었어요. 근데 이제 법이 바뀌어가지고 분납을 하시게 되면 계속 올라간 보험료를 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국민연금 추후납부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더 미루지 마시고 가능하면 올해 다 끝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올해 못하면 내년 하면 되는 것이지만 하면 늦추면 늦출수록 조금 더 불리해집니다. 다만 추후납부 하실 때 한 가지 여러분이 반드시 체크해야 될 게 있어요. 올해보다 내년이 더 유리한 사람도 있어요. 오히려 어떤 사람들이냐면 추후납부 금액이 보통 막 500만 원, 많게는 3천만 원, 4천만 원 되거든요. 올해 추후납부 하시는 국민연금 보험료 전액이 소득공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세금을 좀 많이 내시는 분들, 소득이 높아서 이런 분들에게는 국민연금 추후납부가 절세 효과가 엄청나요. 엄청나. 예를 들면 좀 뭐 사업을 하시거나 좀 잘 되셔가지고 뭐 연소득이 몇 억씩 되시는 분들은 우리나라의 최고 세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소득세 최고 세율이 49.5%예요. 그러면 내가 연봉이 10억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세금이 5억이야 그냥. 그죠? 그러니까 절반이 거의 절반이 세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아깝잖아요 사실. 근데 국민연금 내가 5천만 원 냈어요. 추후납부를. 그러면 추후납부 한 만큼 소득에서 깎아줘요. 그러면 돌려받는 환급액이 얼마냐? 내야 될 세금 50%를 덜 내는 거기 때문에 5천만 원 추후납부하면 2,500만 원 환급받습니다. 대박이에요. 자, 그러면 생각해봐. 내가 추후납부를 할 건데 올해는 소득이 없어. 올해 하지 마세요. 올해 하면 안 돼. 한 푼도 하면 안 돼. 내년에 소득이 많을 것 같아. 내년에 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년이 소득세를 더 많이 내야 되는 거니까 내년에 추후납부하게 되면 내년에 소득세 환급 효과가 커지는 거죠. 이런 거 다 짱구를 굴리면서 해야 된다. 이게 조금 차이면 뭐 그냥 아무렇게 해도 상관없는데 이런 게 좀 큰 차이가 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연금 박사가 있는 거예요. 연금 박사가. 네. 끝으로 국민연금 하나만 믿기에는 불안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정말 안정적인 노후를 만들기 위해 국민연금 외에 반드시 함께 준비해야 할 진짜 연금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까지 다양한 연금 체계를 갖고 있고요. 요거 포트폴리오를 잘 짜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연금으로 준비할 때 가장 기본은 국민연금이라고 생각하는데 국민연금이 기본이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국가가 운영해주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다 떠나서 국민연금이 중요한 가장 큰 이유가 종신연금이기 때문이에요. 평생연금. 국민연금 언제까지 줍니까? 국민연금 10년 주고 끝? 20년 주고 끝? 아닙니다. 국민연금 언제까지 주죠?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줍니다. 아시겠죠? 자, 무슨 얘기냐? 내가 연금을 65세에 개시해서 10년을 살지, 20년 살지, 30년 살지 모르지만 언제까지 살더라도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평생 지급한다는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걱정이 없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국민연금을 주긴 주는데 15년만 줘, 전 국민. 그럼 무슨 생각이 들겠어? 이제 65세부터 받아서 80세까지는 국민연금이 나오는데 그다음부터 안 나오네. 그럼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받으면서도 불안해. 오래 살아야 축복인데 오래 사는 게 걱정이야. 내가 지금 79세가 됐어. 내년에 국민연금이 끝나.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 아씨, 어떡하지? 근데, 그럼 또 다시 무슨 고민을 해야 되냐면 또 내가 80세부터 뭐 먹고 살아야 되나 고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장수의 시대에 언제까지 살든 관계없이 고정적인 금액을 평생 지급해 주는 그 종신연금이 연금의 가장 기본이라는 얘기예요. 그 종신연금, 평생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연금 상품이 우리나라에 딱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첫 번째가 국민연금. 두 번째가 생명보험사의 종신연금보험. 세 번째가 주택연금. 세 가지. 요 세 가지만 종신 지급형이 있습니다. 나머지 은행에서 파는 연금 저축이라든가 이 증권사의 연금 펀드 이런 상품들은 전부 다 종신 지급형이 불가능한 상품이에요. 물론 내가 찔끔찔끔 아껴 써가지고 어떻게든 종신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항상 짱구를 굴려야 돼. 내가 내년은 살겠지? 그럼 올해는 좀 더 뺐을까? 이게 내가 조만간 죽을 것 같은데 빨리 뺐을까? 뭐 이런 짱구를 굴려야 되고 올해는 수익이 안 났으니까 좀 적게 뺐어야 되나? 내년에 수익이 많이 났으니까 좀 많이 뺐을까? 이런 거를 나이 80, 90이 돼가지고도 계속 그러고 살아야 돼. 미쳐. 대가리 아파요. 나이 들면 그러시면 안 돼. 그러면 더구나 지금 나이도 정신도 오락가락 치매 앞두고 있는데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늙어보지 않고 나서 자꾸 얘기하면 안 돼요. 제가 연금에 대해서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연금은 누구한테 물어봐라? 어떤 연금이 좋은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연금은 연금 받는 사람에게 물어봐야 돼요. 지금 연금 받고 있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 미국 여행 갈 때 미국에 대해서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미국 갔다 온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미국 간 적도 없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어떡해. 그죠? 똑같이 연금은 연금 받아본 사람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근데 연금을 누구한테 물어보냐면 연금 준비하면서 연금 받아본 적도 없는 30, 40대의 금융 전문가한테 물어봐. 걔네들이 노후를 어떻게 알아? 늙어봤어? 연금 한 푼도 받아본 적도 없는 애들.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애들. 그런 애들이 연금 모른다고. 거기다 물어보지 마라. 그런 젊은 애들 물어보면 다 뭐라 하냐면 수익률 얼마 내셔야 됩니다. 수익률 얼마 내고 뭐 배당 받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 하는데 우리나라 70대, 80대 노인 중에서 배당 받아서 연금으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 명도 없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 실제 7, 80대면 그거 안 된다고. 안 돼. 그죠? 그래서 뭐 그런 연금이 배당, 이런 펀드 좋습니다. 다 좋은데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종신연금, 주택연금 요 세 가지를 깔아놓고 그 위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연금을 준비하는 거다. 이렇게 설계가 되어야 여러분 노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제 말이 안 믿기신 분들은 그냥 듣지 마세요. 그리고 나중에 70대 되면 그때 가서 후회할 거야. 내가 연금 박사 말을 들을 걸. 그렇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